미용사다. 70이 코앞이지만 현역이다. 이 일만 50년 가까이 했단 얘기다. 춘희는 사람을 좋아한다. 오지랖은 당연지사다. 황궁동에서 춘희를 모르기는 쉽지 않다. 춘희의 미용 시절은 황궁동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도 황궁동에서 이름을 날리기 때문이다. 가벼운 산책 삼아 시장 한 바퀴 구경 갔다가 양손에 까만 봉지를 낑낑대며 빨개진 손가락으로 가게로 간다. 아는 언니들을 지나치기란 쉽지 않아서다. 춘희의 가위에 정수리를 맡긴 사람들만 해도 100명은 좋게 넘을 것인데 그 중에 몇몇 이들은 춘희의 옆에서 긴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춘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했다. 오늘 68세 춘희는 어깨가 빠질 듯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듯 당겨도 안경을 바르게 고쳐 쓴다. 파마 종이를 들고 재촉하는 손님의 남지 않은 몇 가닥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돌돌 말아본다. 언니, 얼른 열모자 씁시다. 프로는 프로, 베테랑 춘희다. 용달차 모는 한량, 박봉달. 춘희가 예순이 되어서야 집에 고정 수입이라는 게 생겼다. 그 전까지 우리 집 수입은 춘희 손끝에서 나왔다. 머리를 자르고 말고 염색하며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았다. 40대 어느 날 춘희는 남편에게 1톤 트럭을 사줬다. 이삿짐이라도 하라고. 남편 이름은 박봉달. 동네에서는 그냥 봉달이라 불린다. 이삿짐을 몇 번 하더니 그 트럭은 결국 봉달의 평생 일이 되었다. 짐을 싣고 내리고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관을 나른 지가 5년이 넘었다. 춘희는 한때 남편을 많이 원망했다. 왜 나만 이렇게 벌어야 하냐고. 왜 당신은 늘 조금씩 늦냐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봉달은 애처가다. 집안일은 전업주부만큼 하고 청소는 거의 봉달 몫이다. 춘희는 빗자루를 잘 잡지 않는다. 혈액순환에 좋다며 만개뿌리를 다려 물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둔다. 동네 사람들은 말한다. 저렇게 공주처럼 모시고 사는 남편이 어딨노? 젊을 때는 서툴렀고 철은 조금 늦게 들었지만 봉달은 아직도 트럭을 몬다. 춘희는 가끔 투덜대면서도 만개뿌리 물은 잘 마신다. 한 동네에서 50년을 버틴 사람 옆에는 이상하게도 끝까지 같이 버틴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남편이라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시장통 큰언니, 가영이 할매. 가영이 할머니는 까만 봉지를 들게 만든 사람이다. 시장 한 바퀴 돌고 오는 춘희를 붙잡아 야채를 억지로 쥐어주던 사람. 이거 가가! 오늘 거 좋다! 춘희는 됐다고 해도 결국 봉지를 받아든다. 정에 못 이긴다. 본명은 따로 있지만 동네에서는 다들 가영이 할매라고 부른다. 딸이 있고 초등학생 손녀가 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한꺼번에 미용실에 온다. 와서는 잘 안 간다. 어떤 날은 할머니 혼자 오고 어떤 날은 딸과 손녀만 온다. 가끔은 손녀가 친구들까지 데리고 온다.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놀러 온 게 틀림없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냉장고 안에서 감을 꺼내 손수 깎아 먹고 수다는 끊기질 않는다. 가영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판다. 손이 크다. 한 움큼 더 담아주고 값은 또박또박 받는다. 많이 줬잖아. 웃으면서 말하지만 흥정은 없다. 그래서 춘희는 봉지를 들고 돌아온다. 가게 구석에는 가영이 할머니가 판 채소가 늘 한 봉지쯤 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다 안다. 시끄럽고 사람 좋고 말 많지만 정도 많은 사람으로.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운다. 사위는 없다. 그래서인지 춘희는 그 집의 싫은 소리를 잘 안 한다. 파마가 조금 늦어도 돈을 나중에 줘도 그냥 넘긴다. 가영이 할머니는 오늘도 손녀 자랑을 한참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꼭 한마디를 붙인다. 우리 가영이 잘 키워야지. 그 말이 농담 같지 않다. 딸 혼자 애를 키우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춘희는 또 한 번 봉지를 받아든다. 남언니는 수영장 고인물이다. 마스터반이다. 머릿결이 좋을 리 없다. 그래서 커트만 한다. 염색도 늘 같은 색, 스타일도 10년째 그대로다. 사진을 찍어도 언제 찍은 건지 구분이 영 안 간다.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수영을 오래 한 사람답게 몸은 날씬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그리고 남 관리도 철저하다. 예약 시간은 분단 위로 맞춰야 하고 조금이라도 밀리면 표정이 달라진다. 다른 손님과 겹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를 힐끗 보는 것도 싫어한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노? 이 말이 꼭 한 번은 나온다. 그래도 10년째 변함없이 온다. 머리는 늘 같고 말도 늘 비슷하고 표정도 늘 근엄하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같지만 그 단단함이 어쩐지 밉지만은 않다. 춘희는 안다. 까칠한 사람일수록 자기 삶은 더 엄격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한 번은 춘희 아들을 보더니 와, 얘는 여자 여러 돌리겠다 하더라. 그 말 이후로 남언니의 인간미를 느끼니 조금 덜 무서워졌다. 오늘도 남언니는 같은 길이로 자르고 같은 색으로 염색하고 같은 시간에 계산하고 간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같은 시간에 온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든든한 일이다. 춘희가 제일 좋아하는 손님은 서면 아가씨다. 젊은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머리에는 특히 더. 처음엔 수 때문에 왔다. 걱정이 많았다. 검색도 많이 해봤고 샴푸도 바꿔봤다고 했다. 근데 어느 날 결정을 딱 내렸다. 그냥 마음 편한 쪽으로 할래요. 그 뒤로는 망설임이 없다. 돈이 좀 들어도 자기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다고 한다. 춘희는 그런 사람이 좋다. 남자도 많다. 근데 결혼은 관심 없어 보인다. 그건 나중에요. 가볍게 말하지만 눈치는 또 빠르다. 자기 머리에는 예민하면서 인생에는 쿨하다. 올 때마다 웃고 묻고 잘 결정한다. 값을 깎아본 적도 없다. 춘희는 안다. 이 아가씨는 머리를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기분을 정리하러 온다는 걸. 그래서 제일 반갑다. 신대감은 시장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된 사내다. 시장에 뿌리 내릴 때 춘희한테도 함께 왔다. 그렇게 30년이다. 젊은 시절엔 숱이 참 빽빽했다. 그땐 청춘이었으니까. 자식 낳고 손자 보고 가게 키우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긴 세월을 머리숱과 맞바꿨다. 젊을 땐 숱을 쳐냈고 지금은 남은 가닥을 지킨다. 말은 적다. 웃음도 적다. 하지만
가게를 옮겨도 묵묵히 따라왔다. 춘희의 가위는 그에게 거의 신앙에 가깝다. 신대감의 지갑은 묵직하고 몰고 다니는 세단도 묵직하다. 주차장 없는 미용실인데도 이상하게 신대감 오는 날엔 가게 앞 자리가 난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신대감은 그걸 모를 리 없다. 명절 아침에도 기약 없던 전화가 온다. 오늘 잠깐 될까요? 춘희는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가게 문을 연다. 편한 사이는 아니다. 하지만 30년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는다. 존경 반, 고마움 반. 그래서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머리를 맡긴다. 가게 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벌컥 열린다. 반가운 얼굴도 들어오고 조금 곤란한 얼굴도 들어온다. 춘희는 늘 말한다. 나는 사람을 못 가려받아서 탈이다. 그래놓고 의자는 또 바로 내어준다. 머리를 하러 온 건지 수다 떨러 온 건지 모를 사람도 있고 잠깐만 앉았다 갈게 하면서 1시간을 채우는 사람도 있다. 춘희는 툴툴댄다. 내가 거절을 못해서 그런다. 그런데 이상하다. 누가 이사 왔는지, 누가 장사를 접었는지, 누가 사위랑 싸웠는지 묻기도 전에 알고 있다. 걔네 집 요즘 좀 조용하지 않나?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다. 가게 문을 닫아도 이야기는 안 닫힌다. 춘희는 사람을 못 밀어낸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싫었으면 그 세월을 못 버텼을 거다. 좋은 사람도 오고 조금은 피곤한 사람도 온다. 그래도 문은 또 열린다. 춘희는 오늘도 말한다. 나는 거절을 참 못한다.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린다. 거절이 어려운 춘희의 가게에는 별 사람이 다 드나들었다. 파마를 하러 와서 성경 공부를 권하고 염색을 하러 온 김에 치약과 선크림을 맡기듯 놓고 가는 사람들.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며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에겐 늘 빌드업이 있었다. 서울 언니는 달랐다. 머리값을 흥정하지 않았고 점심을 거르면 밥을 차려줬다. 춘희야, 밥은 먹어야지. 애들 먹이라며 갈비를 구워 보내기도 했다. 로또 갈비를 하던 사람. 손맛도 좋고 손품도 좋았다. 동네 단골도 많았다. 김장 못했지? 한 박스 가져가. 가끔은 춘희 친언니가 질투를 할 정도였다. 정 많은 춘희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한다며 더 챙겨주자고 했다. 그러던 서울 언니가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 춘희는 몰랐다. 사라진 줄도 몰랐다. 갈비집 단골들이 조심스레 물어왔을 때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조금씩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 꽤 큰 돈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만큼 모이자 소리 없이 떠났다고 했다. 춘희는 그제야 알았다. 너무 다정한 사람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걸. 서울 언니가 미웠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다. 다행히 그땐 이사 직후라 돈이 없었다. 그래서 안 털렸다. 그래도 마음은 조금 허탈했다. 그날 이후로 춘희는 다짐했다. 이번엔 적당히만 마음을 주자고.
그러면서도 새 손님이 오면 또 먼저 웃는다. 불가능한 다짐이라는 걸 이미 알면서도. 황궁동에는 출근이 아닌 출석을 하는 청년이 있다. 아침이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이모, 성당 갔다 왔어요. 성당을 다녀온 건지 그냥 물어보는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춘희는 대답 대신 커피 믹스부터 꺼낸다. 아직 마수도 안 했는데. 속으로만 생각한다. 이 청년 역시 머리를 자르러 오는 날보다 커피를 마시러 오는 날이 훨씬 많다. 슬그머니 앉자마자 춘희 손주 이름을 부른다. 하늘아, 어린이집 안 갔어? 이미 갔다. 괜히 아는 척이다. 말은 많고 눈치는 조금 느리고 표정은 늘 해맑다. 결혼은 안 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아직 싱글이에요. 확실한 자기소개다. 춘희는 그를 쫓아내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리를 찾기 어려워 보여도 이 가게 안에서는 그냥 단골이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내고 가지만 이상하게 미워지지는 않는다. 동네에 몇 안 남은 청년이고 무엇보다 계산 없이 순수한 얼굴이라서